녹음실을 찾은 첫 국회의원 당선자와 당대표신데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선거연합정당의 기본소득당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본소득당의 비례 1번이었던 제가 비례 5번을 받아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명을 이제 비례연합정당 만들 때부터 서로 간에 이렇게 연합정당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네. 제명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지난 5월 13일에 이제 기본소득당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네. 30대 여성 밀레니얼 세대 당선자라고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기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용혜인 당선인이었는데요. 네,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면서 대표가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2기 상임대표를 지금 선출하는 과정이고요. 경남도민일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제 소개를 네. 저는 87년에 부산에서 태어났고 네, 중고등학교를 경남 통영시에서 보낸 사람이고요. 네. 지금 경기도당 기본소득당 경기 기본소득당 네, 상임위원장 같이 맡고 있는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충 검색해가지고 그 녹색당 그분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은 신지예 예스 할 때 예고요. 네네. 지금 오늘 나오신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께서는 은혜 할 때 해 신지혜 고양시 정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네. 2053표 받았고요. 득표로 따지면 1.2% 받았는데 네네. 거대 양당에서 98%가 넘는 그러니까요. 득표를 하셨고 저는 3위 했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지난 1월 19일에 창당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생 정당이고요. 네. 창당하는 과정에서부터 총선을 치를 때까지 당신이 누구든 매달 60만 원이라는 슬로건으로 네. 굉장히 많은 당원분들이 가입을 해주셨고요. 지금 2만 명 정도의 당원분이 계신데 그 중에 80% 이상이 10대, 20대의 당원이신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은 상임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인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네. 이 선거운동 기간에 대표 후보와 그리고 용혜인 당선인이 전국의 당원들을 만나면서 용혜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계획인지 그렇죠. 그리고 당대표 후보는 2년간 어떻게 기본소득당을 꾸려나갈지 이런 것들을 당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 기억에 한 7,800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의 당원이 모여야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시도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제로 당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지역당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또 함께 열심히 또 찾아봐야죠. 네, 기본소득당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당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별적으로 지급되던 뭐 생계급여라거나 아니면 서비스 형태로 지급되던 뭐 다양한 복지 제도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런 기본소득이 과연 왜 정당하고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신지혜 후보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기본소득당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모두의 몫이어야 할 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정당한 방식으로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플랫폼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는 우리 모두의 데이터 기록물인 만큼 이것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그렇죠.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죠. 각자의 기본 그 정보를 공급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단순히 저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리 정보를 그냥 제공하는갑다. 그리고 뭐 그렇게 이용하면서 하는데 단순히 그걸 넘어서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수많은 정보나 데이터들을 무작위로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돈을 벌고 있죠. 정작 당사자 그러니까 우리 그걸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은 없다. 네. 포인트 안 줍니까? 포인트.
페이스북 쓰시고 거기 쓰면 포인트 어떻게 너무 제가 좀 통이 작습니까? 너무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제도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네. 그것과 동시에 모두의 것이었던 것을 이제 모두의 것으로 다시 돌린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정의로운 소유권의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분배 방식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마주하는 질문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돈을 주냐라는 질문을 저희는 가장 많이 마주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이라는 네. 좀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제로 이제 모든 국민들, 모든 가구에게 지급이 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노동에 대한 실제로 노동의 형태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생각들, 사회적인 통념들이 많이 변화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나 관심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모든 국민들에게 이 재난 상황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만큼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기본소득당에서 2월 말에 최초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방식으로 카드 포인트나 뭐 온라인 지역 상품권 이런 것들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정부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모든 국민들에게 그리고 개개인별에게 지급한 것이잖아요. 네. 이런 경험이 모든 국민들에게 닿았다라는 것이 기본소득 논의를 확실히 넓힌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은 당장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생계가 너무 급급해서 지급한 기본소득이었지만 기본소득당에서는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정당한 권리로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어떤 긴급한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권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가가 그냥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라는 것이 상상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상상은 하죠. 저희는 상상을 했죠. 근데 오일머니 이런 거. 네,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좀 그렇죠. 감각할 수 있게 했던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근데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인가 아니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역으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1% 그리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게 마이너스 1.2%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이런 재정 확장 정책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연동해서 이제 물가가 뭐 월세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은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제도를 좀 악용하는 사례들인데요. 비슷한 사례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대학생들 이제 전세자금 대출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맞춰져서 다 전세금이 세팅됐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이전에 있었고 이거는 사실 기본소득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책화 과정에서 이런 악용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이제 지역 화폐라거나 아니면 이제 특정한 지급 방식, 예를 들면 이제 현금 카드처럼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이런 아이디어들로 좀 이렇게 이런 악용되는 사례들을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아이디어는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임금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성장된 돈이 분배가 되잖아요. 노동소득 분배율이 한국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물가는 올라가는데 저처럼 그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처럼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해서 더
고용 없는 성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이럴 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지, 사람들의 소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가 답을 내놔야 하는 시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무주택자인 것은 현실이고, 네. 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만 지급하자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많은 국민들의 공공복지가 더 확충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그 외에도 뭐 주거나 그다음 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더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당의 당선인이어서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상징성이 이제 기본소득당이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거나 혹은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분들 뭐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랑 이제 선거연합정당을 함께 했었고,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과 공통공약으로 기본소득을 걸기도 했던 만큼 네. 그 논의들은 충분히 좀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라던가 미래통합당의 이제 21대에선 불출마하셨지만 김세연 의원, 그리고 네. 뭐 이준석 최고위원, 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실 분, 뭐 이렇게 계속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파 정당인 우리가 기본소득을 선점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이게 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 네. 과정에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소득이라는 기본소득의 원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본소득당의 가장 큰 과제이자 역할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실현에 앞으로의 4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일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신생정당이지만 또 원내정당인 만큼 이 4년 동안 기본소득당이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시대에, 그리고 젠더 불평등, 네. 기후위기 이런 변화에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 국민들께 잘 알리는 역할들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지만 또 국회 밖에서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기본소득을 꿈꾸는 다양한 정치기획들을 하면서 2년의 임기를 보낼 생각입니다. 저는 4년 동안 네. 지금은 이제 90년대생 정치인, 90년대생 당선인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네. 그 관심은 사실 좀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4년 동안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저의 좀 4년의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그리고 대표적인 기본소득 정치인,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좀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기본소득 실현일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제안을 앞으로 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좀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전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 이제는 재난지원금 경험도 있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찬반의 영역은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소득이 언제부터 얼만큼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60만 원 기본소득 모델을 주장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딱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선거제도 개혁 꼭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국민들의 표가 국회에 제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형해화되는 것을 많이들 목격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 비례대표 선거에서 사표가 된 국민들의 표가 420만 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난번 선거제도 개혁 때 하지 못했던 봉쇄조항의 문제를 21대 국회에서 꼭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만큼은 제가 꼭
의정 활동으로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저희 왜 60만 원이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예. 아, 네. 기본소득당에서는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의 모델을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의 네, 생계급여, 1인 가구 생계급여가 53만 원 정도의 지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국가가 정한 어떤 기준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 비용이 얼마나 들까라는 고민들 속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기초생활 수급제도 같은 선별하는 좀 복지는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 60만 원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그러면 재원 조달 마련 계획은 있냐라는 예.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랬을 때 모두의 몫이어야 할 토지, 이 토지로 얻는 그 수익은 국민들에게 나눠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세를 걷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얻고 있는 이 소득이라는 것이 나 혼자 잘해서 얻는 소득이 아닌 만큼 시민 재분배 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의 15% 정도를 세금으로 축적한다면 충분히 기본소득 60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작년까지 전체 나라 예산이 한 117조 정도 늘었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기본소득으로 계산하면 1인당 17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이미 지급했을 수 있는 규모의 국가재정 확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특히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큰 논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재원 문제는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통장에 60만 원이 꽂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논의를 잘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